우리 3일 단어는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고, 자, 설명하는 글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을 건데, 과연 이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대상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면서 읽을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이 뭐고, 그래서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짜임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배울 내용은 설명문. 어떤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독자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써야 돼요. 독자 수준에 맞게 쉽게 써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특징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우리 체계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체계가 있어? 처음, 가운데 혹은 중간, 끝의 체계를 갖게 될 거고 이 짜임까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처음 부분은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뭐에 대해 설명할 건지 설명 대상을 소개해요.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살펴보겠다 하고 나올 거고 자, 가운데에서 이제 설명하기로 했던 것을 순서대로 구체적인 정보를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독자가 이해가 잘 되도록 써줄 거고 다 쓰고 나면 끝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뭐 뒤에다가 당부하거나 혹은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요게 설명하는 글의 체계야, 짜임. 자, 그리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만을 전달해야 돼요. 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자, 그리고 대상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씁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했다고 해서 많이 써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걸 써줘야 돼요. 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 방법들이 아래 나오고 있는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별표. 자, 정의. 무엇은 뭐뭐다. 뭐뭐란 뭐뭐다. 이런 형식으로요.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밝혀서 설명합니다. 혹은 개념을 풀어주는 부분을 정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초미세먼지의 뜻, 의미, 개념을 풀어 말하고 있으니까 요런 게 정의야. 두 번째 예시. 자, 얘는 우리 주변에 친숙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 보면 김치에는 우리 김치에 예를 들어줄 거야. 배추김치, 깍두기, 알타리 김치, 겉절이, 파김치 등이 있다. 보통 뭐뭐 등이 있다. 김치에는 뭐뭐 등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예시가 쓰였구나. 과학자들은 때로 자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 예를 들어, 자, 이런 말 나오면 너무 쉽겠네. 예를 들어. 자, 이번에는 비교와 대조. 자, 비교와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공통점으로 말하면 비교, 차이점으로 말하면 대조. 자, 예를 들면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자, 희곡과 소설이라는 두 가지를 견주는데 마찬가지로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이죠? 비교. 자, 희곡과 역시 시나리오 두 가지를 견주는데 무엇의 대본인지 차이점이 나오고 있죠? 대조. 자, 이번에는 분류와 구분. 자, 비슷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을 자, 얘네들은 기준이 있어야 돼. 일정한 기준. 기준으로 묶어주면 분류, 나눠주면 구분. 자, 옆에 가시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기능으로 묶었더니 체언, 동사, 형용사를 기능으로 묶었더니 용언. 자, 뒤에 오는 게 더 크지? 이런 게 분류야.
자, 구분은 큰 거를 작은 종류로 나눠줄 거야. 국어의 단어는 단어가 제일 커. 기준,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눠줬어. 이러면 구분. 자, 이번에는 분석. 자, 분석은 구성 요소 또는 구조. 자, 태극기는 흰색 바탕, 사괴, 태극 문양으로 자,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나오면 분석이야. 인과 원인할 때 인에 결과할 때 과예요.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 자, 결과가 앞에 나와도 되고 뒤에 나와도 돼. 원인이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됩니다. 오늘 시내 교통이 마비된 것은 어젯밤에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 뭐뭐 때문이다 나오면 여기가 원인이고 그 앞에 오늘 시내 교통이 마비된 게 결과야. 자, 그럼 이제 잘 이해가 됐는지 가운데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를 설명하는 방법은 인과죠. 예시가 아니고 인과. 2번 정의는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밝혀 설명하는 방법. 자, 의미를 풀어 설명하는, 개념을 풀어 설명하는, 자, 이게 정의입니다. 2번 식물은 물을 흡수하는 뿌리와 잎이나 꽃과 열매를 붙이고 몸을 지탱하는 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잎, 열매나 씨를 만드는 꽃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식물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구성 요소들이죠. 분석. 2번 비유는 원관념을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고 상징은 자, 비유와 상징 두 가지를 견주어서 차이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조. 자, 대조인데 그냥 비교와 대조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죠. 비교와 대조. 엄밀히 말하면 대조인데 그냥 묶어서 봅니다. 고래, 토끼, 원숭이는 포유류에 속하고 자, 포유류로 묶어줬죠. 자, 그러면 분류예요. 분류와 구분.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원인, 탈이 나는 결과. 그치? 인과.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제목은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자, 뭔가 까닭을 이야기할 때는 인과야. 까닭. 제목만 봐도 인과야. 자, 처음 부분 우리 중심 문장도 찾으면서 갈게요.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자, 어떻게 기승을 부려? 우리 많이 경험해봤은 사례. 자동차 문의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기도 하고 스웨터를 벗을 때 찌지직 소리와 함께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 누구나 경험해 봤음직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 예시. 흥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맞아. 이런 적 있어. 하면서 읽겠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전기. 도대체 이런 정전기는 왜 생기는 걸까? 자,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처음 부분은 설명 대상인 정전기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사례를 들어서 흥미를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의 역할, 흥미유발, 설명 대상 소개. 자, 처음 부분은 겨울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정전기입니다. 자, 이제 중간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정전기에 대한 설명. 정전기란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서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자, 정전기의 개념. 이라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하면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해서 움직이지 아니하여 조용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 정을 써 정전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자, 실생활에 쓰는 전기와 정전기 두 가지를 견주어서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다.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에 달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는 다르대. 전류가 거의 없어 위험하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두 방울뿐이라 별 피해가 없다고나 할까라고 했어. 자,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정전기를 뭐 했어? 비교와 대조. 자, 정확하게 말하면 대조인데요. 여기서는 그거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와 대조 두 가지를 견주고 있죠. 자, 견줘서 뭐 하고 있다? 바로 정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전기의 개념과 특성이 나오고 있고요. 정의와 비교대조가 사용됩니다. 자, 다달락.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어디가 다르죠? 그래. 이게 내가 교과서가 바뀐 건 아니죠? 이거 작년에 세팅해놔서 그래. 교과서 한번 볼까? 뭐라고 되어 있나?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에 달하지만 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재가 아마 바뀌었나 봐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자,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마찰 때문이다. 자, 지금 정전기가 생기는 원인이야. 원인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인과가 전체적으로 사용돼요. 우리 이렇게 설명 방법은 어느 한 문장, 한 문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한 문장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 자, 요거는 인과라고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인과야. 자, 그러다음 물질의 기본적 구성단위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원자의 구성 요소니까 분석이야. 전자는 작고 뒤로 가서 가벼워서 자, 뭐뭐 해서 아서 어서 나오면 인과야. 마찰을 통해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저장된다.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발생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 때문에 원인 정전기가 생긴다. 결과 전체적으로 인과입니다. 자, 그런데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자, 사람마다 다른 이유. 우리 주변에는 정전기로 유별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꼭 있다.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이들이 만지면 어김없이 튀는 정전기.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역시 인과죠. 이것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 자,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기는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우선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의 수분이 전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하여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된다. 자, 바로 습도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는다.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런 까닭. 어떤 까닭? 습도가 낮아서 겨울이 더 정전기가 잘 생기는 거야.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는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지성 피부를 지닌 사람보다는 건성 피부를 지닌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뭐? 습도 차이 때문이야. 전부 다 인과죠. 정전기는 주로 물체의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둘째로 정전기는 자 이제 두 번째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 자, 마찰인데 그냥 마찰 아니고 전자를 쉽게 주고받는 마찰. 자, 이것에 의해 잘 생긴다.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자, 아이고. 예를 들고 있으니까 뭐예요? 예시.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고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는다. 예를 들었죠?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부터 쉽게 얻는 물체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여기는 잃는 쪽이고 이쪽은 얻는 쪽입니다. 자,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잃는 편이야. 그러면 우리가 잃으니까 잃는 애랑 같이 만나면 안 쌓이죠. 근데 우리가 잃는데 얻는 애랑 만났어. 그럼 주고받고 하면서 쌓이겠지. 자, 그러니까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와 친할 수밖에 없다. 왜? 걔네들은 잘 얻으니까. 자, 이 합성 섬유로 된 옷은 바로 어떻다? 전자를 잘 얻어. 자, 그래서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사람에게 털가죽, 명주, 면과 같은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까닭이 있어. 왜? 그래야 전자가 쌓이지 않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럼 오른쪽. 자, 만약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이런 충고를 무시하고 합성 섬유 소재의 스웨터를 입었다가는 아 따가워 하며 비명을 지를 수도 있다. 그래도 이렇게 발생한 정전기는 인체에 큰 해를 입히지는 않는 편이다.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는 정전기가 매우 위험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했으니까 예시야. 발화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는 첫 번째 예시, 정전기가 만들어내는 작은 불꽃으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유조차의 뒤쪽에는 땅바닥으로 늘어뜨린 접지장치가 달려있다. 이 접지장치를 통해 정전기를 땅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첨단, 두 번째 예시, 첨단 반도체 사업장은 정전기와 싸우는 전쟁터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의해 쉽게 파손된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정전기가 쌓일 만한 큰 물체를 절대 놓지 않는다. 또한 소매와 양말에 접지선, 땅에 닿게 특수한 옷을 입고 반도체를 다룬다. 이처럼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해서 자, 위험한 경우들을 예로 들어 보여줬습니다. 자, 4달러. 그렇다고 정전기가 마냥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번에는 이로운 경우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롭게 이용되는지 역시 예시,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에 잉크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자, 두 번째, 집진기도 정전기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먼지를 모은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 것도 정전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줬고 이처럼 정전기는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존재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전기의 개념, 정의. 자, 그리고 정전기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쓰는 전기와 비교 대조했었고요.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나오면 인과. 자, 그리고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 예시. 자, 그래서 정의, 정전기의 개념, 그리고 정전기의 특성 비교 대조. 자, 정전기 생기는 까닭 인과, 이로운 경우, 해로운 경우 예시.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중간 마무리. 이제 정전기의 특성을 알았으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전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바로 정전기 예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정전기 예방 방법. 자, 우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이게 첫 번째. 자, 어떻게 습도를 유지하냐면 여기서부터 예시. 가습기나 어항 등으로 집안 습도를 높이고 보습크림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도움이 된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부 상태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시 나왔고. 자, 두 번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역시 예시. 합성 섬유 소재의 옷은 섬유 유연제를 넣어 헹구면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다. 섬유 유연제는 양전기를 띄어 음전기를 띤 합성 섬유부터 전기를 중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인과야. 자, 원인은 섬유 유연제는 양전기를 띄어 음전기를 띤 합성 섬유부터 전기를 중화하는 게 원인. 그 결과 섬유 유연제를 넣어 헹구면 정전기가 줄어듭니다. 인과예요. 자, 물론 합성 섬유 소재의 옷보다는 천연 섬유 소재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최소한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라도 천연 섬유 소재 옷을 입어 정전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또한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에는 물에 적셨다가 쓰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 예시였고요. 또 세 번째. 평소에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어떤 습관? 역시 예시.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손에 입김을 하하고 불어보자. 입김으로 손에 생긴 습기가 정전기 발생 확률을 낮춰준다. 정전기가 튈 것 같은 물건은 덥석 잡지 말고 손톱으로 살짝 건드린 다음 잡으면 손톱을 통해 전기가 방전돼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자, 예방 방법까지 봤습니다. 자, 주된 설명 방법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 자, 이제 끝이니까 요약 정리. 지금까지 정전기의 특성과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요약 정리.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만 여겼던 정전기. 이제부터 정전기를 잘 다스려 포근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자. 당부와 제안으로 마무리. 자, 그럼 다 받고 오른쪽 넘어가 봅시다. 자,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정전기고요. 자, 설명하는 글이니까 목적, 정보 전달입니다. 자, 정전기의 특성과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만들고 짝과 바꿔 풀어봅시다. 이거는 지문 안에서 찾기만 하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죠? 넘어가요. 자, 다양한 설명 방법에 관해 알아보고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했는데, 자,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구성 요소로 나누는 분석. 검은고와 6개인데 반의 차이점, 가야금은 12개, 차이점이면 대조예요. 자, 비교가 대조. 혹은 차이점이니까 그냥 대조. 자, 3번.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원인, 지각을 했다. 결과, 그쵸? 원인과 결과, 인과. 4번. 축구는 주로 발로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것으로. 자, 축구의 뜻. 자, 뜻을 풀어주니까 정의. 자,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다. 예를 들어 했으니까 그렇죠? 예시.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설명 방법 정리해 봅시다. 마찰할 때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예시가 사용됐고요. 정전기란 이런 것을 말한다. 자, 정전기의 개념이죠. 정의입니다. 오른쪽. 자,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자, 두 가지를 견주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대조. 묶어서 비교와 대조.
자, 물질의 기본적 구성단위 원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구성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성요소 분석.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다를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죠? 까닥 나오면 인과. 자, 우리 설명 방법을 바탕으로 자, 짜임까지 알아야 돼요. 3번 별표. 자, 처음은 흥미유발하고 설명할 대상을 소개합니다. 자, 겨울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정전기. 그러면서 흥미유발하려고 예시도 쓰였고요. 순간 1. 정전기의 개념 설명할 때 정의.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이니까 인과.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 예를 들어줬죠? 예시.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습니다. 예시. 자, 끝부분은 요약하고 강조. 자, 정전기를 잘 다스릴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자, 각각의 설명 방법은 모두 적절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넘어가요. 자, 요번에는 자, 다음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설명문인데요.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의 차이를 비교할 거야. 그래서 여기 비교와 대조, 차이점 찾아볼 거고, 자, 이 삼국의 음식 문화가 젓가락에 영향을 끼쳤음을 설명할 거라서 인과도 나타납니다. 자, 그럼 내용 봅시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정도가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한다. 한중일 3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젓가락을 사용한다. 포크가 어느 나라에서 쓰이든 사용법, 재질, 크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달리 젓가락은 사용하는 나라에 따라 길이와 모양 등의 차이가 있다. 자, 포크랑 비교와 대조를 사용해서 자, 각 나라의 식사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식사 문화와 이에 따른 젓가락의 차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 설명 대상을 소개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처음. 자, 이제 중간이 시작됩니다. 중국은요. 온 식구가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그래서 인과 멀리 놓인 음식을 집기 편하도록 젓가락의 길이를 길게 했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젓가락 끝을 뭉툭하게 만들었다. 자, 식사 문화가 원인이고 그 결과 젓가락의 길이가 길어졌고요. 젓가락 끝은 뭉툭해집니다. 이번에 일본은요. 밥을 먹을 때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하여 먹는다. 게다가 독상의 음식을 차려 먹음으로 인과 그 결과 젓가락은 길 필요가 없어요. 일본인은 생선구이, 생선회, 야채절임 등을 즐겨 먹기 때문에 원인 이런 음식들을 집기 편하도록 젓가락 끝이 뾰족하다. 전체적으로 인과죠. 한국인은 가족이 함께 먹긴 해도 밥상을 따로 차려 먹었기 때문에 중국처럼 젓가락이 길지 않아요. 자,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았으므로 젓가락 끝 모양이 중국처럼 뭉툭하거나 일본처럼 뾰족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과와 비교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대신 김치, 깻잎, 콩자반과 같이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음식을 두루 짓기 편하도록 젓가락 끝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전부 인과인데 자, 지금 보면 중국, 일본, 한국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교와 대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중간, 가운데.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은 그 길이와 모양이 다르다.
중국의 젓가락은 길고 끝이 뭉툭하고 일본의 젓가락은 짧고 끝이 뾰족하다. 한국의 젓가락은 길이가 중국과 일본의 중간쯤 되며 끝이 납작하다까지 요약 정리했고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가운데 무엇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각국의 식사 문화가 낳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젓가락도 문화다라고 해서 끝! 마무리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자, 윗글의 구조도를 정리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인과 식사 문화에 따른 젓가락의 모양. 중국, 일본, 한국 요렇게 할 때는 각각을 비교와 대조, 견주어서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주된 설명 방법은 비교와 대조, 인과인데요. 비교와 대조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차이점이고 인과는 식사 문화가 젓가락 모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적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교재 먼저 풀고 그리고 프린트 줄게.